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TV는 켜져 있는데도 머릿속은 텅 빈 느낌, 전화 걸기도 애매하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창밖만 바라보게 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거나 옆에서 반려동물이 다가와 눈을 맞추고 꼬리를 흔들 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죠. 이게 바로 반려의 힘이에요.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이 반려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식물 가꾸기와 반려동물 돌보기예요. 식물은 초록의 생명력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고 반려동물은 교감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죠. 그런데 문제는 내게 맞는 건 뭘까? 라는 거예요. 식물은 관리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반려동물은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서적 효과가 훨씬 강력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게 더 좋다가 아니라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서 두 가지를 깊이 비교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쪽이 맞겠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반려식물 가꾸기의 효과. 자, 먼저 반려식물부터 살펴볼까요? 반려식물은 그냥 집안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심리와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원예치료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매주 화초를 직접 가꾸게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고 우울감을 나타내는 지표도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치가 개선된 거죠. 또 일본 치유원예 연구소는 식물을 15분 이상 바라본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알파파라는 안정과 집중을 돕는 뇌파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초록빛 식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김모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해서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작은 다육이 화분을 선물했어요. 처음엔 내가 이걸 뭘 키우냐 싶었지만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그 작은 변화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퍼져나가는 걸 기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 루틴이 생기고 내가 돌보는 존재가 있다는 감각이 삶의 의미를 크게 바꿨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받던 우울증 약 복용량도 줄었대요. 또 반려식물은 인지 기능 자극에도 좋아요. 물 주는 날짜를 기억하고 잎 상태를 관찰하고 분갈이 시기를 계획하는 건 사실 작은 두뇌 운동이에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도 원예치료가 자주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장점도 큽니다. 첫째, 관리가 쉽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매일 산책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둘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다육이나 허브 같은 작은 식물은 몇천 원이면 시작할 수 있고 관리 비용도 물과 햇볕이면 충분하죠. 셋째, 집안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NASA 연구에서도 공기 정화 식물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흡수해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결국 반려식물은 정서 안정, 두뇌 자극, 경제성, 환경 개선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원예치료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한두 개의 반려식물을 꼭 키워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초록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챕터 2 반려식물의 한계와 주의사항.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고 해도 반려식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교감의 한계예요. 반려동물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다가오고 눈을 마주치고 심지어 내 기분을 감지해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죠.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긴 하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거나 웃어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전하다, 정서적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식물이 시들었을 때 오는 상실감이에요.
70대 한 어르신은 딸이 선물해준 난초를 돌보다가 결국 말라 죽자 큰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자책감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식물이 죽었을 때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초보자는 난이도 낮은 다육식물이나 스투키 같은 강한 종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문제도 있어요. 흙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작은 벌레가 꼬일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특히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거나 흙 대신 수경 재배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까요? 원예치료 전문가 박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려식물은 정서 안정과 두뇌 자극에는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외로움 해소라는 큰 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감의 욕구가 크다면 식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반려식물은 부담이 적고 안정적이지만 정서적 교감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2%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챕터 3 반려동물 돌보기의 효과.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볼까요? 반려동물은 사실 시니어분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백신 같은 존재예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40%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신체 건강에도 좋아요.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 하루 활동량이 평균 2,000보 이상 늘어난다는 미국 CDC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20분 가볍게 걷는 효과와 같아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반려동물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사회성을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반려견 산책 모임 같은 곳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72세 이모 어르신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침 저녁 산책을 하게 됐는데 혈압이 안정될 뿐 아니라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외로움이 줄고 친구도 생겼다고 해요. 또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녀들이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 상황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반려동물이 반갑게 맞아주면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게 삶의 의미와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반려식물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고요한 친구라면 반려동물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살아있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크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3박자 효과를 모두 준다고 강조합니다. 챕터 4 반려동물의 한계와 주의사항. 자, 이제는 반려동물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살펴봐야 해요. 사실 좋다는 이야기만 하면 누구나 키우고 싶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문제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매달 사료값, 간식, 배변 패드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죠. 게다가 필수인 예방접종, 정기검진, 혹시 아플 때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월 10만,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큰 병이 생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요. 젊을 때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지만 고정 수입이 적은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체력 소모예요. 강아지는 하루 2번은 산책을 나가야 하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예외가 없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에겐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또 반려동물이 집안을 어질러 놓으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실제로 75세 김어르신은 반려견을 키우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져 산책을 줄였는데 그 결과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짖음이 늘고 결국 관리에 자신이 없어져 보호소에 다시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수 동물의 책임감이에요. 강아지는 15년, 고양이는 18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돌보기가 힘들어지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들 중 상당수가 고령자 보호자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보내진 경우예요. 전문가들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수의사 이모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려동물은 정서적 효과가 매우 크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체력이 허락한다면 작은 종을 선택하거나 고양이처럼 산책이 필요 없는 동물을 고려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반려동물은 분명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체력적, 심리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챕터 5 반려식물 vs 반려동물 종합 비교. 이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반려식물의 장점 관리가 쉽고 비용이 적습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되고 집안 공기도 정화되고 정서적 안정과 두뇌 자극 효과도 있어요. 단점은 교감이 적고 죽었을 때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의 장점 교감 효과가 크고 외로움 해소와 사회성 회복에 강력합니다. 산책으로 활동량도 늘어나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죠. 단점은 경제적 부담, 체력 소모, 장기간 책임감이 따른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본 치매예방협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시니어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간 실험했는데요. 반려식물을 돌본 그룹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집중력이 높아졌고 반려동물을 키운 그룹은 우울감이 크게 줄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즉, 식물은 뇌 건강에, 동물은 마음 건강과 사회성에 강점을 보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반려식물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초록 친구,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춰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체력과 경제력이 받쳐주면 동물을, 간단하고 저비용으로 힐링하고 싶다면 식물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내려볼까요? 간단하고 부담 없는 힐링을 원한다면 반려식물, 강력한 교감과 활동 증가를 원한다면 반려동물. 하지만 중요한 건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식물을 키우면서 초록의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강아지와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균형을 맞추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조용한 위안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웃고 울며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